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전 국가 기도의 날을 맞아 대통령으로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연설했습니다. 북한에 억류 중이던 코리안 아메리칸 3명이 곧 풀려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행정부는 이들을 석방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트윗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트윗입니다. 미국 공화당 정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공식으로 노벨상 후보로 추천하면서 일반인 사이에 찬반 여론이 형성됩니다. 북미 협상에 관해 미국에서는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보타주 할 것인지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에 큰 관심이 쏠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고용한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인 팍스 션 해니티 쇼에 출연해 여러 개의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대통령의 변호사가 성인 영화배우에게 입막음용으로 지불했던 돈 13만 달러를 변상했지만 선거자금법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을 해고한 이유는 그가 러시아 수사를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줄리아니 인터뷰에 만족한다고 언론이 전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13만 달러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자신의 말을 줄리아니가 정리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널리스트 찰리 로즈는 미투로 CBS에서 이미 쫓겨났지만 과거 행적이 계속 드러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여성이 28명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레드스킨 치어리더들이 스폰서 앞에서 옷을 벗고 에스코트까지 해야 했다는 보도 이후 논쟁이 뜨겁습니다. 치어리더도 노조가 필요하다. 치어리더는 원래 그런 잡이다. 아니다 등의 논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사실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또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대통령의 그 종교성, 신앙 이런 것을 쭉 따져보면은 일반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그 종교와는 가장 그 멀다고도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굉장히 그 종교인들이 좋아합니다. 신앙인들이. 이때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모든 종교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기독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대통령이 이제 전국 기도의 날을 맞아서 백악관에서 연설을 하면서 여러 명의 종교 지도자들도 소개를 하고 또 이제 뭐 빌리 그레함 특히 그 복음주의들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빌리 그레함 목사도 언급하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좀 후반부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이제 쭉 그 분위기를 여러분들과 그 팔로우 해가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오늘도 역시 그 북한 관련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한국에서 한 이틀, 사흘 전부터 보도한 언론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매체가 워낙에 잘 알려진 매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가 하다가 이제 어제는 그 미국 언론에서도 굉장히 무슨 뭐 한인 저널리스트나 리포터들하고 더블 체크를 하는 그런 정도로 뜨거운 그 뉴스였는데 그리고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 CNN 방송이 직접 그 전한 바에 따르면 관계자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그런 관계자가 곧 그 코리안 아메리칸 3명이 석방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해줬다는 게 그 CNN의 보도입니다. 직접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From custody and are now at a Pyongyang hotel. I will say that we expect their release to be imminent sometime before the upcoming summit between President Trump and before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얼마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할 것이기 때문에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인 억류됐던 사람들을 함께 이제 데리고 미국으로 함께 그 사람들과 미국으로 귀국한다든지 이런 것 그렇기 때문에 평양으로 갈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before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무부의 여러 매체가 확인을 했더니 그게 사실이면은 정말 우리도 뭐 기뻐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미 2달 전부터 이 세 사람을 풀어주기로 하고 리용호 외무상이 3월 달에 그 스웨덴에 방문을 해서 국제적인 그 회의를 할 때 이 같은 내용이 관계자들에게는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평양 호텔로 이 세 사람이 옮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굉장히 많은 트윗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루돌프 줄리안이 인터뷰에 관한 트윗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조금 그 전에 대통령이 트윗을 했습니다. 이 세 명의 북한의 억류된 사람을 과거 행정부들은 풀어내려고 했었지만 실패했다. 못했다. stay tuned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풀려날 것은 지금 분명해 보이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사실과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김동철, 김학송, 김상덕 이 세 사람 가운데서 김학송, 김상덕, 토니 김씨로 불리는요. 이 두 사람은 이제 평양과학대학 교수잖아요. 그런데 김동철 씨는 2015년도에 체포가 됐지만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측 스파이로서 군사 기밀을 그 캔에서 뭐 한국으로 줬다던가 뭐 이런 그 혐의였습니다. 그러나 김학송 씨와 김상덕 씨는 지난해에 체포됐어요. 2017년 봄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몇 개월 임기를 하던 그런 때에 북한 정권에 관한 적대 행위를 했다 해서 체포가 됐죠. 그러니까 2대 1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이제 2명 그리고 그 전에 1명이 억류가 됐습니다. 아주 작은 이슈이기는 하지만 과거 정권에서는 그 대통령이 이 같은 것을 알면서 트윗을 했을 수도 있고 과거 이렇게 대통령의 트윗만 보면은 세 사람이 다 전 정부에서 억류된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전에 그 대통령들이라면 이런 트윗은 절대로 하질 않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많이 하니까 이게 이제 좀 무뎌지기도 하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사실과 이런 차이가 있고요. 미국에서 공화당 대통령 18명이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 이슈와 관련해서 한국전을 끝내려고 하는데 너무 큰 힘을 썼다. 또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하면서 이제 서명까지 하고 편지를 쓰고 그 노벨위원회에 보냈습니다. 노벨상 후보자로 추천을 한 거죠. 뭐 잘 알려진 의원들 이름은 별로 없어요. 이제 주도한 인물은 인디아나가 지역구인 상원의원 그 루크 메서 의원인데 린지 그레함 의원도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자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는데 그 여론 가운데서 특히 그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상 뭐 이런 기사를 보도를 하고 나니까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 댓글을 달잖아요. 그 댓글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갑자기 모호한 말로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백기를 든다? 이것도 믿기 힘들 뿐더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는다고? Really?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요.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반복해서 북한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위협을 했는데 그리고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핵 문제를 외교로 풀어야지 된다고 할 때 시간 낭비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러다가 또 그 본인은 김정은에게 올리브 가지를 쫙 건네줬고 진실과 얼터너티브 팩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때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노벨상 후보 그려볼 수는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요. 그리고 한반도 사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좀 안정되게 이끌어온 것은 그 사실이지만 그리고 그럴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벼랑 끝 정책이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지만 이런 것들이 뭐 무역이라든가 이란 핵 협상이라든가 다른 분야에도 통할까? 이렇게 부분적인 성공은 굉장히 위험한 교훈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이제 마이클
헬 쇼프시라고 유니버시티 오브 뉴올리언스의 정치학 교수가 보낸 글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에게 우선 축하하고 여러 나라의 여러 개인들이 여기까지 긴장을 풀게 하는데 오게 했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데니스 로드맨도 잊을 수가 없지. 그러면 차라리 데니스 로드맨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공동으로 노벨상을 받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댓글을 단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계속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한국에서도 며칠 전부터 뭐 조선일보라든가 채널 A 그 밖에 많은 언론에서 뭐 허핑턴 포스트를 포함을 해서 도보다리에서 두 나라 정상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 입모양으로 분석을 해서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카메라도 너무 멀리 잡혀서 그것을 잘 볼 수 없었지만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런 것을 했고 또 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도 어제 보도했고요. 오늘은 뉴욕 포스트가 또 전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의 NTV쇼가 이제 전문가를 시켜서 입모양을 분석을 했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에 대해서 그 물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 전문가 일본의 게이오 대학교의 이소자키 알수히토 교수는 주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들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왜냐하면은 그 의도가 미국이 도대체 북미 회담을 어떻게 그 하려고 접근하고 있는가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알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어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손으로 큰 그 제스처까지 썼다던가 이런 내용. 이 내용은 제가 조선일보에서도 읽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그 개인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도 많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날 쳐다보고 그 여자와 결혼해라 말씀하셔서 아버지 말을 믿고 리설주와 결혼했다. 뭐 이런 얘기 등등이요. 그리고는 이제 북한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그 오래 그 뭐 보도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해온 그 고든 챙 씨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라는 잡지에 썼는데 새로울 것은 없어도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는 시키는데요.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권력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핵을 포기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요. 그리고 이제 이 고든 챙 씨가 지금 터프츠 대학교의 그 이상윤 교수의 말도 인용을 했는데 사실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독창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그 과거에 했었던 것을 리사이클한 것이니까 게으르다. 뭐 92년, 94년, 2005년, 2012년 쭉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핵을 포기할 수도 있는 두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 트럼프의 협박 또 그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아무리 그 대통령 아래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제 린지 그레함 같은 사람도 지금 열심히 뭐 강성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그 핵을 포기할 수 있고 아니면 정권 교체한다던가 뭐 선제 공격해야지 된다. 선제 공격 보다도 더한 예방 공격. 당장 적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도 예방적으로 프리엠티브가 아니라 프리벤티브 공격까지도 해야지 된다는 사람들이 쫙 옆에 있으니까 대통령 옆에 있으니까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오피스 넘버 39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김정은의 가족 기금 내지는 본인의 기금 캐쉬를 가지고 뭐 군대를 운영하는 데도 쓰고 본인에게 충성하는 고위 관계자 북한의 엘리트에게도 쓰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보에 따르면 북한의 외환이 10월 초에 바닥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베이징 은행까지 미국이 막은 뭐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이죠.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돈도 없고 돈이 없어서 군이나 그 여러 가지를 운영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게 그 선제 공격까지 받으면 예방 공격까지 받으면 그러느니 차라리 핵을 포기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는 이제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보타지할까? 본인이 국가안보보좌관이 되고 나서는 북한에 관한 입장이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이 사람이 지금도 이라크를 미국이 쳐들어가서 사담 후세인의 동상을 끌어내리고 밧줄로 묶어서 그런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뭐 이렇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지만 온건하게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된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러나 수십 년 고정된 그 과거의 상태에서 픽스된 존 볼튼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보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앞서 지적을 해드린 것처럼 북한의 경우는 뭐 지금까지 쭉 해왔었던 것을 우리 포기한다 하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존 볼튼의 경우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국가안보보좌관이 되고 나서는 그것도 과거의 일이잖아요. 또 리비아는 핵무기를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한 13, 14년 전의 일을 지금 북한에게 그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한순간에 그냥 다 치워버려야지 된다. 그게 힘들죠. 핵을 갖고 있는 이상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게 존 볼튼의 주장이 리비아식이 북한이 협조를 한다 하더라도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이 의미 있는 협상의 문을 열기는 했지만 존 볼튼식은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많은 한국에서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 볼튼이 뭔데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일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이크 폼페오는 그렇다고 하고 존 볼튼 같은 사람은 굉장히 좀 괴상한 면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통령 그렇게 협상을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회담할 때도 이제 뭔가 굉장히 회담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도록 조정을 하면서도 대통령을 매니플레이트 하면서도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존 볼튼이 이 북미 회담이 잘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사보타지 할까? 이걸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북한이 변하고 있지 않다는 것. 김일성 주석은 이제 주체 사상을 얘기를 했잖아요. 말 그대로 막시즘과 레닌주의와 군국주의와 또 뭐가 있습니까? 신유교, 또 현실주의를 합친 것. 그런가 하면 김정일은 선군 정책, 군대 퍼스트. 선군이잖아요. 밀리터리 퍼스트. 그리고 2013년도에 김정은이 와서 이제 병진 정책을 해서 핵과 경제를 같이, 핵은 이제 완성을 했고 경제를 가기 위해서 이제 협상도 하고 한다. 이런 건데 그래서 이렇게 북한은 별로 변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2016년도에 경제 성장이 17년 사이에 최고여서 3.9% 플러스인데 이게 가장 강한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시사주간지 타임이 지적을 하기를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떠나서 불교로 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봐야 아는 거죠. 지금 한국 사람들이 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 김정은의 말에 진정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80% 거의 78%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평생 협상 스킬을 가지고 뭔가를 협상했었던 것을 이번에 외교 협상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나 혼자 방에 척 들어가면 내가 김정은을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림이 나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전문가의 백업이 필요하다 하는 웬디 셔먼 전 대북 조정관의 말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서두름보다는 인내가 더 필요하고 희망을 갖지만 최악의 상태를 준비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구소련에 대해서 믿되 확인하라. Trust but verify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시사주간지 타임은 더 나은 접근은 로널드 레이건식보다 verify first 하고 then start to trust.
확인을 먼저 하고 핵을 포기하는지 그리고 나서 믿기 시작해라. 시사주간지 타임의 얘기입니다. 잠시 뒤에는 한 가지 이슈로 지금 뭐 북한 문제 이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그리고 미국의 이제 큰 흐름 이것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젯밤에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션 해니티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다들 친구예요. 대통령과도 친구고 그래서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이제 대통령의 새로운 변호팀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한 인터뷰인데 인터뷰하다가도 더널드 뭐 이렇게 얘기하다 미안 쏘리 원래 그렇게 더널드라고 그 이름을 불러버릇해서 하면서 다시 이제 미스터 프레지던트 이렇게 고치기도 했는데 어제 인터뷰를 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항상 그 러시아 스캔들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인터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의 그 변호사 한 사람이 또 사임을 하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당시에 빌 클린턴 그 탄핵 재판에 대해서 변호를 했었던 그 변호사를 고용을 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이것을 가져가는 건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까지 지난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만 하더라도 공군기에서 타려고 할 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 성인 배우 스토비 데니엘스에게 $13만 당신의 그 변호사가 뭐 같이 잠자고 했었던 것을 언론과 인터뷰하지 말라고 그 허쉬머니라고 하죠. 입막음용으로 돈을 줬는데 알고 있느냐 하니까 모른다고 그런 거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는 이제 돈을 줬고 그 돈을 변상까지 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 이렇게 말을 해버렸거든요. Oh, I didn't know he did. Yeah. There's no campaign finance law. Zero. 네, 지금 왜 I didn't know that은 션 해니티가 한 얘기거든요. 뭐 몰랐겠어요. 인터뷰할 때 그것 때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대통령이 변상을 했다 하는 그 부분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Money. No campaign finance violation. So they funneled it through the law firm.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그 $13만 변호사가 먼저 스토미 데니엘스에게 준 것을 변상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돈이 선거자금법으로 배상한 것이 아니라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뭐 몇 달 뒤에 한 달에 $35,000씩 뭐 어떤 달은 뭐 얼마씩 해서 몇 달에 걸쳐서 $135,000를 갚았다는 건데 그게 이제 그 선거자금에서 낸 게 아니라 지금도 이제 선거 기금으로 남아있는 돈이 있고 더 거기에 플러스가 되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새롭게 개인 그 패밀리 어카운트를 셋업을 해서 그 새로운 어카운트에서 이제 그 마이크 코헨이죠. 그 변호사에게 $13만 쓴 거를 갚아줬다. 그래서 전혀 이건 선거자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줄리아니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션 해니티가 나 몰랐는데 그러니까는 이 선거자금법 위반 아니야. 지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0%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역시 어제 인터뷰에서 나는 그 대통령이 그 러시아 스캔들로 그 해고를 한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해고했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처음에는 그랬어요. MBC와 인터뷰에서. 나중에는 그거 아니다.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서버 그걸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니까 해고했지라고 했는데 대통령의 새로운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는 그 제임스 코미를 지난해 5월에 해고한 이유가 그가 러시아 스캔들을 계속 수사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는 그 제임스 코미도 잘 알고 대통령도 잘 아는데 제임스 코미가 거짓말장이지 뭐 최근에 책을 써서 여러 가지 그 대통령에 관해서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I know James Comey. I know the president. Sorry, Jim, you're a liar. A disgraceful liar. Every FBI agent in America has his head down because of you. 네, because of
제임스 짐, 당신 때문에 모든 FBI 에이전트들이 지금 면목이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다녀요. 당신이 그 라이어다. 정말 흉한 거짓말장이다. 그리고 제임스 코미가 기소돼야지 된다. 왜냐하면 그 FBI 정보를 흘려서 결국은 미국 대통령을 특별검사가 조사하게까지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루돌프 줄리아니가 제임스 코미를 과거에 그 뭐 하이어했었던 적도 있거든요. 본인이 뉴욕 시장 되기 전에 이제 이 검사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때 제임스 코미를 하이어했었던 거 참 망신스럽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두 가지가 나왔죠. 대통령이 나는 그런 일이 그리고 여전히 오늘 아침 트윗에서도 거봐라 이런 얘기는 했어요. 대통령이 트윗에서 거봐라 내가 캠페인 자금법을 위반하지 않았지? 라고 얘기하고 여전히 그 스토미 데니엘스가 거짓말하는 거야라고 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실은 루돌프 줄리아니도 13만 달러 줬다. 대통령도 변상을 했다. 하니까 이게 대통령의 말이 거짓말이 되고 성인 영화 배우인 스토미 데니엘스 말이 지금까지는 정말이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그 인터뷰를 대통령의 변호인이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제 이게 일단은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으니까 거짓말을 계속 해왔는데 어쩔 수 없어서 사람을 바꿔서 일단 그랬는데 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굉장히 지금 만족스러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그 루돌프 줄리아니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던 얘기인데 만약에 이방카를 조사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라요. 특별검사가 마지막으로 이방카 트럼프를 남겨두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대통령의 딸을 수사를 한다고 그러면 미국 전국이 드러날 거야.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무슨 쇠갈콜이라도 들고 거리로 나와서 폭동을 일으키고 말 거야. 뭐 이거 그러라는 얘기처럼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메시지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할 때도 뭔가 가서 때려줘 하면서 내가 변호사 사줄게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원래 루돌프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싸움꾼 스타일이잖아요. 잘한 것도 있어요. 못한 것도 있고 뭐 뉴욕 시장을 할 때나 검찰을 할 때나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죠. 굉장한 그 싸움꾼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션 해니티가 다시 그럼 대통령 사위는 이미 뭐 조사를 받고 있지만요. 자레드 쿠슈너는 하니까 막 웃으면서 에이 자레드 쿠슈너 좋은 사람이야. You know that 하고 이제 션 해니티 당신도 알잖아. 다 친구니까요.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남자잖아. 자레드 쿠슈너는 but a fine woman 이방카 트럼프 하면서 이방카 트럼프와 같은 fine woman을 조사를 해 come on 하면서 그러면 이제 미 전국이 들고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킬 거야. 거리에 나와서. 굉장히 아무튼 위험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법 앞에도 남녀 차별이네요. 남자건 여자건 무슨 상관입니까? 남자만 조사받을 일이 있으면 조사받아야지 되고 여자는 조사받을 일이 있어도 여자라서 익스큐즈가 돼야지 되는 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회사에서 당직을 할 때도 남녀 차별이 어디 있어요? 직장에 나오면 남자든 여자든 다 밤이건 새벽이건 일해야 되고 하는 것처럼 이 부분은 루돌프 줄리아니의 뭐 누가 지적하는 사람은 없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법 앞에는 뭐 조사를 받던 안 받던 남녀 똑같이 돼야지 되죠. 그래서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즐거워한다고 하고 여기서도 미국 언론의 보도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팍스는 이제 어젯밤에 션 해니티와 루돌프 줄리아니가 인터뷰라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팍스 앤 프렌즈에 루돌프 줄리아니가 뭐 또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팍스는 절대로 그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여성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여성은 직업 자체가 성인 영화 배우고 클럽에 가서 많은 노출을 하고 춤추고 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세비해요. 그리고 돈도 잘 벌고 그런 여성이기 때문에 평소에 옷 입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좀 많이 노출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팍스는 그 스토미 데니엘스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뭐 이렇게 오히려 이제 특별검사 모습을 보여주고 루돌프 줄리아니와 인터뷰를 하고 하는 식이
얘기거든요. 그에 비해서 뭐 MSNBC나 다른 CNN이나 이런 그 언론은 대통령과 그 스토미 데니엘의 관계에 관한 뉴스이기 때문에 스토미 데니엘스도 보여주고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루돌프 줄리아니가 대통령이 이제까지 뭐 돈 준 것도 모르고 돈 준 것도 모르는데 그때 공공기획 할 때 이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니까 그 돈 줬다면 돈 줬다는 내 개인 변호사 그 마이크 코엔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돈 줬다잖아요. 그 캠페인 파이낸스 그 법은 위반하지 않고 이게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의 시름을 덜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찾던 그 단서를 그 대통령의 변호인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루돌프 줄리아니를 고용한 게 잘한 것인가 지금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네요. 뭐 돈 주고 하는 일, 뭐 여성들에게 유명한 사람, 부자에게는 흔한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법 전문가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말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코엔이 스토미 데니엘스에게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돈을 줬는데 캠페인 기간 중에 그러면 불법 선거 기부가 된다는 겁니다. $5,400 이상이 되니까요. 부부가 준다고 하더라도 $2,700 맥시멈 해서 그것도 불법이고 또 트럼프가 변상해줬다 하는데 그것도 또 보고하지 않았으니까 캠페인 뭐가 관련해서 계속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카운트를 새로 만들어서 그 돈을 지불했다는 것은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또 형사법 위반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문제의 마이크 코엔이죠. 지금 이미 특별검사로부터 사무실, 호텔, 집 다 압류수색을 당했기 때문에 일부는 그 특별검사가 보지 못하게 해라 이런 것을 법원에 지금 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마이클 코엔은 지금까지도 대통령에게 변상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말한 것이 틀리고 이거 뭐지 내가 십몇 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을 했는데 나를 백악관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아줘서 내가 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I'm missing you 라고 했던 거예요. I miss you 라고 했던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나를 본 척도 안 하다가 내 사무실이 특별검사의 압류수색을 당한 뒤에 한번 전화가 와서 내가 대통령 그 플로리다 별장에서 만나기는 했는데 이거 내가 힘들어지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마이크 코엔 개인 변호사이기 때문에 픽서였으니까요. 일처리 전담반 변호사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본인 뭐 변호사 비용도 점점 높아지고 하면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협조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일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문제 5월 12일까지 마무리 지어야지 돼요. 그 사이에 어떻게 하면 김정은과의 회담을 가장 그 좋은 상태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고민을 해야지 되고 그러나 아주 깊은 곳에 가장 대통령을 누르고 있는 것은 바로 좀 전에 전해드린 그런 케이스죠. 그리고 아마 미국의 일반 사람들이 어제 오늘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워싱턴 그 레드스킨스의 그 치어리더들이 그 스폰서들 앞에서 옷도 벗어야지 됐고 누드 차림이었어야지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일 겁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원 오브 더 관심 있는 뉴스요. 뭐 최고의 관심 있는 뉴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원래 이제 어제 그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고 오늘도 이제 후속 보도를 했는데 얼마 전에요. 워싱턴 그 레드스킨스 치어리더들이 코스타리카로요. 얼마 전이 아니네요. 2013년도였습니다. 코스타리카로 캘린더 그 촬영을 하러 갔답니다. 그 장소 자체도 이제 어덜트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리조트였는데 거기서 페덱스 필드 그 티켓 이제 그 박스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 티켓을 갖고 있는 사람들 6명 모두 그 남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달력 촬영하는 것 보게 하고 뭐 완전한 그 뭐 비키니 입고 이런 거 보게 했는데 일부는 위에 옷을 다 벗으라고 하고 그리고 또 누드로 마드 페인팅을 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또 그 이후에는 가서 빨리 방에 가서 준비해라 하면서 뭐 그들 앞에서 뭐 춤을 추고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뭐 나이트클럽에를 가게 하고 등등 했다는 겁니다. 이제 36명의 여성 가운데 일부 여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타리카에 도착하자마자 레드스킨 관계자가 패스포트를 다 그 압수해서 보관하고 그리고도 뭐 페이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교통, 음식, 숙박 이외에 이제 그 추가 페이는 없었다고 하고요. 물론 그 섹스를 하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자체가 우리가 거부할 수 없었다. 이 치어리더로서 머리에 그 총을 겨누고 하라는 것처럼 해서 우리는 그 정말 싫지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치어리딩 책임자는 아니다. 강요가 아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계약상 말이 안 되지. 나도 엄마인데 우린 다 가족으로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는데 내가 그들을 서포트 안 한다더니 하면서 막 목이 메어가면서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한 거예요. 서포트 안 했다고 치어리더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NFL의 그 치어리더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환경이다 하는 불만 접수가 요즘 많이 되고 있거든요. 뭐 최저임금도 내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대신에 이제 치어리더를 하고 나면 뭐 자선단체 같은 데도 가고 군 위문도 가고 해서 돈을 버는 그런 뭐 기회도 있기는 있지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어리더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반인들이 얘기하기를요. 노조가 필요하다. 옷을 그렇게 벗게 하고 도발적으로 춤을 추게 하고 등등 한다는 것은 하면서 풋볼이라는 게 베네핏은 풋볼 오너에게 밖에 없어. 여자들 그렇게 하지. 어린이들은 뭐 뇌가 다친다는 것을 이제 프로그램 보면서 알게 될 정도로 위험하지. 선수들 때로는 부자가 되더라도 죽음에 이르게도 할 수 있지. 이런 얘기도 하고요. 패스포트를 압수했다니 인신매매구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 알아. 그 여성들도. 아니 지금 자신 몸을 돈에 파는 거 아니야. 계약한 거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7년 전에 지금은 이제 워싱턴 그 레드스킨스니까요. 마이애미 돌핀스 그 치어리딩을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매거진을 위해서 그때 치어리더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치어리더를 관리하는 사감 선생님 같은 사람이 완전히 중간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2명의 치어리더와 전화로만 통화를 했는데 그것도 블럭드된 전화로 통화를 했고 만날 수도 없었고 우리는 치어리더의 안전이 넘버원이다. 저널리스트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치어리더들을 직접 접촉할 수 없다. 이게 마이애미 돌핀스의 룰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모두에게 다 똑같이 통용되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이 미국에서 전국 기도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이제 그 복음주의 빌리 그레암 목사의 말을 강조를 And that's the 했습니다. great, legendary, wonderful Billy Graham. Great man. Great. So, Sissy, I want to thank you for carrying on your. 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빌리 그레암 목사가 기도 같은 것을 상당히 그 강조를 했고요. 또 미국 사람들의 일상에서 기도는 항상 그 중심에 들어 있다. Words remind us that prayer has always been at the center of American life because America is a nation of believers. 미국이 그 믿는 사람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도 했고요. 마틴 루터 킹 그 목사 얘기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나는 언제나 종교의 자유를 방어할 I 것이다. will always protect religious liberty. We've been doing it. We've been doing it. 네, 지금까지도 그래왔다. Last year 뭐 on this 이런 day, 얘기도 I 했어요. took 네. executive action to prevent. 네, 그래서 이제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그 같은 그 행정명령도 내가 서명을 했다. 오늘도 그 뭔가 행정명령을 또 서명을 하더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제일 그 강조하는 게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제조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 그리고 굉장히 수많은 그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에게 많이 그 어필을 하려고 굉장히 그쪽으로는 성의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미처 못 전해드렸었던 뉴스인데요. 그 찰리 로즈 쇼를 진행하던 찰리 로즈가 지난해에 8명과 연관이 돼서 이제 성추행했다 해서 미투로 CBS에서 해고됐잖아요. 그런데 그 처음 보도한 언론이 워싱턴 포스트였어요. 워싱턴 포스트가 다시 1976년부터 그게 시작이 돼서 그동안 그 CBS에서도 여러 번 경고도 받았고 무려 27명이 추가로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당했다는 지금 그 고백 발표 이런 것을 했다고 하는데 찰리 로즈는 아직도 부당하다.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